네, 안녕하세요. 양우람 인스트럭터입니다. 제 옆에 또 다른 은색의 멋진 차량이 놓여 있는데요. F8 스파이더라는 차량입니다. 먼저 살펴봤던 812 GTS랑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좀 작아 보이시죠? 812 같은 경우는 가장 크고 고급스럽고 멋스러우면서도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차라고 하면 F8은 더 스포츠에 집중되어 있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페라리 챌린지라든지 GT3급 레이스에 바로 이 488이나 F8과 같은 8기통의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으로 레이스카를 만들어서 레이스에 내보내고 있고요. 그러한 레이스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잘 움직이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F8 트리뷰터 트랙 익스피리언스 때 저희 카리브TV에서 제가 이제 인스트럭터로 일을 할 때 조도현 PD와 함께 주행기를 잠깐 찍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무래도 주행 위주로 찍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제가 디테일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공기역학적인 부분들을 나중에 좀 찝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스파이더 모델이죠. 이 전 모델인 488에 비해서 많이 여성스러워졌습니다. 사실 488과 F8의 관계는 페이스리프트거든요. 외관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격까지 바뀌었는데 488은 좀 더 우락부락한 그러한 느낌이었다면 전체적인 디자인이건 엔진음이건 조작감이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여성스러워진 것이 바로 F8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V8 모델들의 그런 특징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이쪽에 뒤로 와보시면 테일 램프가 바로 듀얼로 돼 있죠.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4개의 테일 램프가 이제 갖춰져 있는데 이 디자인은 360 모데나 이후에는 거의 10몇 년, 거의 20년 동안 이 페라리 V8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디자인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4발짜리 테일 램프를 기다려 오셨는데 드디어 이제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프론트 형상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느낌을 봤을 때 좀 더 프론트가 앞으로 숙여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488에 비해서 더 레이스카처럼 그리고 공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돋보이는 그런 슬랜트가 진 이 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인상이 488에 비해서 많이 달라 보여요. 보시면 헤드라이트를 일단은 작게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커 보이지만 실제 헤드라이트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영역만 차지하고요. 이 뒤쪽은 브레이크 냉각 덕트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냉각 덕트가 보통은 앞쪽에 달려 있지만 이 헤드라이트 위쪽으로 더욱더 공기가 타고 넘어가다가 쑥 빨려 들어가게끔 해서 브레이크 냉각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F8의 그 488 대비 F8에서 50마력이 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동일한 브레이크로 차의 운동 성능을 책임을 지고 있고요. 또 F8 얘기를 할 때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것이 바로 S 덕트입니다. 488 피스타에도 이러한 덕트가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488 피스타는 공공도로용 차이긴 한데 트랙에 더 어울리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과격하게 여기저기 파놓고 여기저기 붙여놓은 그런 에어로 다이나믹을 갖고 있다고 하면 F8은 더 다듬어서 찰흙으로 예쁘게 빚어가지고 비슷한 동일한 기능을 하게끔 만든 그러한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S덕트입니다. 포뮬러1에서 이제 유래한 기술이고요. 그 노즈라고 하죠. 포뮬러1에 이제 드라이버가 앉아있고 그 앞쪽에 노즈를 보면은 아주 얇게 공기가 어디선가 들어와서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S덕트입니다. 포뮬러1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 공기를 잘 정류해가지고 불필요한 와류가 생기지 않도록 위로 올려서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러한 양산차에서는 차가 빠른 속도로 앞으로 이제 달린다고 생각을 하실 때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앞쪽이 바람을 맞게 되죠. 그러면 그 바람을 어디론가 빼주든지 즉 블로잉 해주든지 아니면 빨아들여 가지고 빼줘야지만 그 저항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S덕트의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이 앞쪽에 강하게 모이게 되는 공기를 빨아버리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 흐름을 방해하는 와류가 없죠. 그 빨린 공기가 이 위쪽을 타고 올라오게 되는데 또 여기에서 한 가지가 이 차가 만약에 뭐 250km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용인 트랙에서 같이 조도현 PD 모시고 달릴 때 한 250까지 나왔을 거거든요. 그런다고 생각해보면 이 표면에 경계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 표면에 생기는 경계층 자체가 또 흐름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흐름을. 하지만 이렇게 속도를 높게 만들어서 공기를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그 경계층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러운 공기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공기가 위쪽으로 이렇게 빨려 올라오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앞을 더 눌러주는 효과, 다운포스가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S덕트입니다. 그 외에도 양측으로 공기를 다 흡입을 한 다음에 하부 또는 라디에이터로 연결을 시켜서 그 공기들을 다 정류를 시키게 돼 있고,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프론트의 각도가 많이 앞으로 내려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488 모델과는 다르게 그 라디에이터의 각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쪽 옆으로 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488 피스타가 나오기 전 488 일반 GTB 모델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이러한 미드십 엔진이 뒤에 있는 페라리들은 엔진 냉각은 또 앞에서 합니다. 즉 라디에이터 아시죠? 라디에이터가 앞쪽에 달려 있는데, 그러한 차들이 보통 라디에이터가 이런 각도로 누워 있죠. 일반적인 차들은 서 있죠. 하지만 라디에이터가 서게 되면 앞쪽에 전면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공기역학적으로 분리해서 이러한 차들은 충분한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눕혀 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눕혀 놓으면 일단은 자리 자체도 부족하게 되고요. 차의 형상 자체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 놓게 되면 자리가 더 좁아지고,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통과한 공기가 어디로 갈까요? 다시 이쪽 차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기들이 이 한창 와류치고 아주 그 번거로운 상태에 있는 이 휠하우스 내부로 들어와서 더 터뷸런스를 만든다든지, 이 안에서 제대로 정렬되지 못하고 이제 에어 포켓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812 차량 같은 경우는 그 공기를 돌려가지고 옆으로 빼게 되는데, 그런 큰 차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기를 채널링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러한 컴팩트한 V8 차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F8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라디에이터를. 그래서 라디에이터가 받은 공기들을 바로 아래쪽으로 빼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빼므로써 그 필요 없는 공기들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빠진 공기는 차체 하부에서 더 공기의 흐름을 가속화시키면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공기를 빨리 빼줘서 더 차가 낮게 깔리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와보시면 이 락커 패널 쪽이 이제 488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88 GTB 같은 경우는 락커 패널을 이쪽 허리를 잘록하게 자르면서 이 까만색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뭐 세련되긴 했었는데, 이 F8 트리뷰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모델들에 보내는 바치는 헌사와 같은 그런 이름 자체가 트라이뷰트라는 이름이죠. 그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지 좀 더 클래식하게 이쪽 사이드 부분을 좀 더 넓어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앞쪽에서 넓게 만들어져 있는 이제 프론트 스플리터의 역할을 하는 이쪽 윙 부분이 옆쪽에서도 계속해서 연결해 가지고 아래쪽 면적을 최대한 앞으로 많이 빼고 옆으로도 많이 빼 가지고 충분히 밑에 아래쪽의 공기 흐름을 빠르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F8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이 바로 공기를 어떻게 빨아들이는지예요. 지금까지는 공기를 이제 마주친 상태에서 차가 그 공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빼내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안에서 공기를 더 많이 머물게 하면 할수록 엔진이 빨아들일 때는 공기가 더 뜨거워질 테고, 뜨거워진 공기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산소의 양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폭발력이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F8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공기가 엔진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더 짧은 경로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에 더해서 이쪽의 모양을 보면 뭔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은 것처럼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공기가 이 부분에서 그 날개의 바로 앞부분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공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모이는 곳에 이 흡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에 차의 엔진이 숨을 쉬려고 입을 헐떡헐떡 벌리고 있을 때 거기다가 선풍기를 불어가지고 공기를 쉽게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죠. 결국 공기의 통로가 짧으면 짧을수록 내가 원할 때 악셀을 밟았을 때 그 공기를 빨아들여서 폭발시키는 데까지 금방금방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응성이 좋아지게 되죠. 458에서 488로 전전 모델에서 전 모델로 넘어가면서 그때 에어로가 좋아진 게 거의 40% 정도 좋아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좋아진 상태에서 또 10%를 더 좋게 만든 게 바로 F8이거든요. 그 10% 좋아진 거의 4분의 1은 바로 이 부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리어 스포일러 섹션인데, 일반적으로 스포츠카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면 날개가 많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뭘 주로 보시나요? 주로 이 위쪽이 얼마나 큰지, 넓은지, 각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시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뒷편이에요. 리어 스포일러는 이 다운포스를 만들어낼 때 윗면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밑에 흐르는 공기로 만들어냅니다. 윗면에서 흐르는 공기의 그 길이와 밑에 길이의 차이가 클수록 다운포스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공기가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이 지금 F8의 스포일러를 보시면 거의 수직 가까이 서게 돼 있어요. 한 80도 정도까지 샥 올라오는데, 그리고 이 앞부분 끝단도 상당한 각도로 또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큰 원 같은 이 하단 모양을 만듦으로 인해서 위쪽을 지나는 공기와 아래쪽 지나는 공기가 상당히 속도가 차이가 크게 되고, 그게 차를 눌러주는 효과를 내는데요. 근데 그냥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는 것은, 각도가 이렇게 크면 공기가 올려치다가 그냥 말지 않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없거든요. 하지만 F8 트리뷰터는 그래서 이 뒷부분 전체를 활용해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윙의 이런 형태를 가능하게 만드는데요.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공기가 타고 그대로 흐르게끔 아주 길다란 이런 공기가 흐르는 통로가 이제 만들어진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또 특히나 이쪽 안쪽을 한번 카메라로 비춰봐 주시면 3개의 수직 핀이 달려 있습니다. 그냥 구멍만 뚫어 놓은 게 아니라 수직 핀을 적절히 이제 디자인해서 넣음으로써 공기가 그 핀을 또 타고 계속해서 가속화되면서 빠르게 흘러나와서 다시 윙의 뒤쪽으로 위쪽으로 업워시라는 위쪽 방향의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게 돼 있고요. 이제 스파이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쉽다면 아쉽고 또 멋지다면 멋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V8 페라리들은, 미드십 페라리들은 이제 엔진이 이 안에 가운데 이제 들어있게 되죠. 스파이더가 아니라 쿠페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보이게끔 해놓습니다. 특히 F8 트리뷰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 F40을 디자인을 그대로 따와서 폴리카보네이트로, 유리가 아닌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서 엔진 커버를 해놓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스파이더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죠. 네. 대신에 이런 멋지게 솟아올라 있는 버트리스 디자인이 원래 그 F8 트리뷰터에 있었던 그러한 사이드 뷰를 그대로 만들어주고 있고, 냉각을 위한 이런 벤트가 이제 뚫려 있는데요. 원래 F40이나 F8 트리뷰터에 있었던 그러한 벤트의 디자인을 형상화해서 그대로 그 헤리티지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488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의 패널이 이어지는, 중간에 한번 꺾어져서 이어지는 그 위치가 조금 앞쪽이었어요. 벨트 라인 쪽. 하지만 F8에서는 더 뒤쪽입니다. 결국에는 이 루프의 라인이 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먼저 한번 그럼 이제 탔으니까 루프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닫습니다. 역시나 14초 만에 닫아지고, 그리고 또 14초 만에 열어지는 하드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실내에서 봤을 때는 뒤쪽 패널의 길이가 딱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외에서 봐도 아마 그 정도일 텐데,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의 연결되는 루프 라인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닫았을 때 더욱더 쿠페와 같은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F8 트리뷰터에 비해서 엔진 커버가, 엔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쉽지만, 사실은 이 엔진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역시나 이 스파이더 모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F154 엔진, 지금 이 F8 트리뷰터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F154 엔진 중에 최신의 엔진인데, 이 엔진도 엄청 대단한 엔진이거든요. 그리고 사운드를 6개월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88에서 F8로 넘어오면서 같은 계열의 엔진을 썼지만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 공기 흡입 부분, 배기 부분, 배기에 GPF가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리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어요. 그 아주 곱게 여성스럽게 잘 만들어진 그 사운드를 이 스파이더에서는 역시나 바로 생 사운드로, 생음악처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쿠페에서는 언제나 이 닫혀있는 실내이기 때문에 약간 차단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스파이더는 언제든지 그 사운드를 그대로 들을 수가 있고, 뒤쪽에 여기 스크린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 루프를 닫은 상태에서 뒤쪽 스크린만 이렇게 내리게 되면 특히나 바로 뒤에서 울려 퍼지는 V8 사운드를 실내에서 온전히 즐기실 수가 있는 이러한 스파이더 모델입니다. 이제 F8 스파이더나 트리뷰터나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은 실내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레이스카를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그리고 저도 이제 레이스카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지만, 어떤 점이 실내에 들어왔을 때 일반 차량이랑 다를까요? 여기 센터 터널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제 발, 지금 제 신발이 흰색이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 통과가 되죠, 제 발이.
그럴 정도로 지금 사실상 대시보드와 이 센터 터널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페라리 레이스카들처럼 그렇게 디자인을 간결하게 해놨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기어를 후진으로, 오토로, 그리고 런치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모양도 지금 지금 손이 가운데 통과를 하고 있고 앞으로 굳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죠. 이렇게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레이스카다운 그러한 감흥을 더 배가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488에서 F8로 넘어오면서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스티어링 휠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제가 손으로 잡으면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차를 내가 조종하고 있다는, 그리고 정말 날쌔게 움직일 수 있는 차라는 느낌을 더 잘 주고 있고, 그렇게 720마력이나 되는 출력과 이렇게 작은 스티어링 휠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 페라리 다이내믹 인핸서 플러스라든지 그로 인해서 바뀐 SSC 6.1이라든지 이러한 아주 세심한 전자 제어를 통해서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건 이 차를 위화감 없이, 그리고 뭔가 나를 너무 잡아 끄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 없이 이 파워를 즐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 레이스 모드예요. 이 마네티노에서 이 F8에 와서는 레이스 모드에서도 충분히 코너에서 악셀을 점진적으로, 물론 워낙 힘이 센 차니까 밟아 가셔도 급격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거를 막으려고 굳이 막 이렇게 차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면서 브레이크를 4바퀴를 적정하게 이용을 해서 차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8에 탑재된 F154 엔진, 제가 기억하기로는 F154 CG 엔진이 이 차에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 해 동안 페라리에서 사용을 해온 엔진인데요. 점점점 배기량도 바뀌고 개선되면서 올해 엔진상을 4년을 16, 17, 18, 19년, 2019년까지 4년을 수상을 했고, 2018년에는 예전 20년간, 지금까지 20년간 상 받았던 엔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엔진이라는 찬사를 받았을 정도의 그런 V8 트윈 터보 3.9L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구경을 해보실까요? 트리뷰터 쿠페 모델에서 이제 그대로 보였던 거에 비해서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활짝 다이아몬드 방패 모양의 커버를 열게 되면 F154 엔진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엔진이 그냥 봐도 상당히 밑으로 꺼져서 내려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드라이 썸프 방식이라고 오일팬이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일을 따로 옆에 통에다 넣어 놓은 상태에서 그 펌프로 오일을 쏘기 때문에 엔진을 이렇게 납작하게 아래로 깔아서 내릴 수가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먼저 살펴봤던 812 GTS에 비해서 저 이제 812 슈퍼패스트를 이제 몰아봤지만 그 차는 자연흡기 엔진이에요. 터보가 없는 엔진. 그리고 이 F8의 엔진은 트윈 터보 엔진입니다. 하지만 정말 나열하려면 수십 가지가 되는 그러한 기술적인 우월성을 사용을 해가지고 정말 실제로 이 차를 몰게 되면 자연흡기처럼 느껴집니다. 즉, 그 812를 탔을 때, 그리고 이 차를 탔을 때 반응성에 있어서는 절대 뒤처지지 않은 정도의 매력을 발산해주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 중에는 F8에 와서 새로이 좀 적용된 그 기술 중 하나가 바로 터보차저의 회전수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 터보차저의 최대의 힘을 언제든지 끌어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터보차저의 회전하는 수가 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러한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터보차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RPM 정도 됩니다. 1분에 20만 회를 돌아요. 즉,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보통 2000 RPM으로 다니잖아요. 그거에 그때 도는 엔진의 100배의 속도로 도는 게 바로 터보차저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의 터보차저를 적용했을 때는 대충 가늠 잡아서 이 정도의 상태면 이 정도로 터보가 돌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상을 해서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 마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F8에 들어가는 F154 엔진의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터보가 얼마로 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컨트롤하면서 이 차가 낼 수 있는, 이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을 뿜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터보 부스트를 리저브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부스트 압력이 쑥 많이 떨어져서 다시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악셀을 뗐다가 다시 붙였을 때 충분히 바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죠. 지금 가방이 하나 들어가 있고 S덕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뻥 뚫려 있는 그러한 특이한 형상의 트렁크 내측의 모양을 보고 계시는데요. 부드럽게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F8 모델에서 스파이더라는
이 오픈을 할 수 있는 차의 가치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유가 느껴지고 또 부드러움을 원할 때는 탑을 오픈을 하고 이 차와 이 사운드를 온전히 만끽을 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길에서 최고의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차, 그러한 차가 바로 F8 스파이더라고 생각이 됩니다.